쉬고 왔습니까, 여러분? 자, 앞서 진행했던 통일신라의 문화 발달 영상은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지만 발해가 건국되어 융성하다 편은 목소리만 이렇게 출연할 예정입니다. 나름 선생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찍지 못했다는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발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로는 78쪽과 79쪽입니다. 일단 우리 학습 목표부터 또박또박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발해의 발전 과정과 발해의 건국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발해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발해는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동모산 근처에서 698년에 건국을 합니다. 이 대조영은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이에요. 여기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발해에 건국되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당나라의 영주라는 지방에 옮겨와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696년에 거란, 거란족 있죠. 거란의 장수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영주 지방이 혼란에 빠져요. 이때 바로 이 사람이 대조영이거든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유목민족이었던 말가린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이동할 때 이때 그 뒤를 쫓던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이 동모산 근처에다가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자, 이 대조영은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구려 계승의 식을 뚜렷이 합니다. 우리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야.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면 고구려의 유민이 건국하고 또 지배층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의 유민이었고요. 이때 당시 같이 건국을 할 때 끌고 왔던 말가린들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일본에서 발해를 뭐라고 했을까요? 네, 고려, 즉 고구려라고 합니다. 일본과 교류를 했을 당시 국서를 살펴보면 국가의 문서죠. 일본에서 발해를 고려, 즉 고구려라고 칭합니다. 발해가 아닌 고려, 고구려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발해인 스스로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야. 그래, 나 발해 왕, 나 고구려 왕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국가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발해가 어디를 계승했다고요? 네,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발해는 건국 이후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세웠던 대조영은 발해의 일대왕으로서 고왕이라고 합니다. 고왕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조영이에요. 자, 그러면 대조영도 죽겠죠. 예, 죽고 발해의 2대 왕으로서 무왕이 즉위를 합니다. 이 무왕은 싸움을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무인의 기질이 보여서인지 무왕이라고 합니다. 이 무왕은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여서 광대한 영토 확장을 하는데요. 당시 당나라, 옆에 있던 당나라가 신라랑 말가를 이용해서 이 발해를 견제해요.
이놈들 무서운 놈들이야. 근데 이놈들은 다른 나라랑 협력해서 조금 견제를 해야겠어. 하니까 무왕이 발해의 장수였던 장문유에게 명을 내립니다. 어, 장문유에게 명을 내립니다. 문유야, 가서 당나라의 등주를 네가 먼저 공격해. 선빵 날려라 해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랑 저 바다 건너 일본이랑 외교 관계를 맺어서 신라와 당나라를 견제해요.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인 인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발해는 당이랑 대등해. 우리는 당나라 밑에 있는 애가 아니야. 발해랑 당나라는 대등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던 게 무왕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왕이었어요. 멋있죠? 자, 이런 무왕도 죽겠죠. 이 싸움을 좋아했던 무왕과 달리 3대 왕으로 지냈던 이 문왕은 견제했던 당나라와 매우 친하게 지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나라로부터 여러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여서 체제 정비를 합니다. 그 체제 정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해의 최전성기를 맞았던 발해의 10대 왕 선왕입니다. 이 선왕은요, 9세기 전반에, 즉 800년대 초반에 고구려의 옛 땅을 다 회복했어요. 대부분 회복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고구려의 땅 언제 당나라에 빼앗겼었죠? 맞아요. 우리 등교 수업 때 수행평가 때문에라도 직접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신라의 삼국 통일 수업을 할 때 이 신라의 삼국 통일 한계로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영토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신라의 영토가요. 그만큼 고구려의 영토를 다 뺏겼었어요. 그쵸? 그걸 다시 회복합니다. 이후 전성기를 맞았던 발해는 당나라에서 어, 이 당나라 바다의 동쪽에 있다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당나라가 발해의 국가의 힘을 높이 평가해서 붙여준 이름이 해동성국입니다. 바로 해동성국입니다. 하지만 최고로 높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다시 내려가는 것도 세상의 이치였던가요? 자, 발해가 멸망을 합니다. 발해가 멸망을 해요. 9세기 후반부터 급격하게 쇠퇴하다가 어디에 침입으로 멸망한다? 네,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이게 926년이에요. 고려의 건국은 몇 년? 고려의 건국은 18년, 918년. 자, 고려가 건국되고 18년 뒤에 네, 발해는 멸망합니다. 고려의 통일은 언제였죠? 얘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10년 뒤인 발해가 멸망하고 10년 뒤인 936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죠. 자, 이 거란의 침입을 멸망하니까 그래도 훗날 세워진 고려의 태조인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이 거란을 무슨 나라라고 했었지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면 수업 때 직접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어요. 한번 크게 대답해 볼까요? 네, 바로 짐승의 나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나라니까 상종하지 마! 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네, 우리 발해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고려의 왕건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거란을요. 자, 이 멸망한 발해는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나라가 멸망하고 활동했던 것과 같이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실패해요. 유인의 일부는 고구려를 계승한 또 다른 국가인 바로 어디 망명을 할까요? 네, 고구려로 망명을 합니다. 이 망명한 유민을 누가 받아줬죠? 네, 태조 왕건이 받아주었죠. 이렇게 우리 발해의 멸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문왕이 했다고 하는 발해 체제 정비를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발해는 중앙정치기구를 마련하는데요. 훗날 세워진 고려와 같이 당의 삼성육부를 본받고 모방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따라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왜 당나라랑 똑같아야 되지? 하면서 명칭과 운영면에서는 독자성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등교 수업했을 때 배운 고려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삼성육부를 모방했으나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무슨 기구로 고려는 운영했죠? 네, 맞아요. 최고의 기관이었던 중서문화성, 네, 그리고 상서성, 이렇게 해서 이성육부로 운영했다고 했죠. 잊지 마세요.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 두 개도 운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묻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이야기해보세요.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발해도 이처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중앙의 정치기구를 마련했습니다. 이 왕 밑에로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있었는데요. 정당성을 중심으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조성과 중대성이 결정된 이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해요. 정당성은 장관이었던 최고 관리였던 대내상을 중심으로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었고요. 이 좌사정은 충인의 부와 우사정은 지예신 부를 관장하였어요. 이 육부의 명칭을 보면 충인의 지예신 유교적 덕목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적 덕목이요. 우리 한자 시간에 이러한 그 충인의 지예신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요.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 덕목으로 이러한 육부를 이렇게 명칭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왕이 있던 수도 중앙만 통치를 해서 잘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방도 잘 운영해야 돼요. 발해 지방행정구역으로는 일단 5경 15부 62주를 설치합니다. 이 5경은요, 중앙정부가 다스리는 거점으로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거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수도죠. 수도기도 하고, 수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15부는 각 부족들의 독자적인 생활권을 단위로 설정하였고요. 이 부 아래는 주와 현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촌락은 수령이 다스렸어요. 그 토착 세력가, 그 지역의 세력가인 수령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입니다. 중앙군으로 10위를 설치했고요. 10위는 왕궁과 수도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지방군사요충지에는 별도 군대가 주둔하여서 지방관이 지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신라가 남쪽에 있을 때 북쪽에서 고구려를 계승해 용성했던 강한 국가 발해였습니다. 이때를 그래서 남,
북, 이렇게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중국은 호시탐탐 이 발해도 우리나라의 발해의 역사도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 통일신라만큼 발해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은 자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우리 노력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발해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3단원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짧게 정리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3단원까지 정리가 끝나면 이제 어떤 영상을 보나요, 선생님? 어떤 영상이 남아있나요, 선생님? 자, 이제 여러분의 지필고사 기간이 다가옴으로써 파이널 시험 대비 쪽집게 영상을 통해 어디에 중점적으로 좀 공부해야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을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상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이널 영상은 더 열심히 보고 듣고 필기해야겠죠? 선생님이 체크하라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열심히 체크해서 꼭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공지할 것은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라갔겠지만 시험 범위에 대한 공지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선생님이 정리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파이널 영상도 나갈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1단원부터 3단원에서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로는 1단원부터 4단원의 무신점검까지, 즉 교과서 107쪽까지 시험 범위가 잡혔습니다. 물론 문제는 1단원부터 이제 3단원까지보다는 4단원에서 더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공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업 열심히 들은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고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언제든지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보거나 질문을 남겨주면 답변도 해드립니다. 질문이 많으면 따로 답변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